다음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번터. 꽉 찼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 손. 네, 안 듣는 분이 더 많아요. 이게 처음 와도 그냥 귀찮으니까 안 들어. 진짜 성격 참 이상해. 자, 이제 갑니다. 오리엔테이션 하는데요. 2달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이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고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공부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공부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 여기 공무원 합격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사를 공부해야 되는데 필수 과목하고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는 건 알고 계시죠? 필수 과목은 원점수 그대로 들어가고 선택 과목은 이제 조정점수 들어가는데 이 말도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필수는 반드시 잘 봐야 되는 거고 선택 과목은 약간의 운이 따르는 과목이에요. 조정을 하니까 난이도에 따라서 좀 들어가는데 어쨌든 필수 과목 하나를 실수하면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습니다. 이제 그거를 놓고 공부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영어도 필수 과목이고요. 예, 국어는 차치하고 그 다음에 한국사도 뭡니까? 필수 과목이에요. 그럼 이제 딱 들어오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개강이 언제였지? 오늘 아니지. 월요일부터 개강했죠. 새로 오신 분들. 자, 처음 오셨죠? 네, 얼굴 딱 봤어. 처음 온 얼굴이야. 자, 그럼 물어볼게요. 영어는 암기 과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영어 암기 과목 아니고 그 뒤. 영어는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도중에 끊어서 들어온 저 친구. 영어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잘 모르겠죠? 그럼 한국사는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암기 과목이죠. 근데 영어 뭐 외워요? 단어 외우죠. 영어 뭐 외워요? 단어 외우죠. 암기 과목 아니라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영어는 뭐예요? 단어를 외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딱 들어오면 뭔가 쫙 사람들이 막 공부하고 있고 막 밥 먹는 데서 공부하고 있고 막 5층에서 공부하고 있고 막 복도에서도 앉아서 공부하고 있고 막 어떤 애 서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공부하고 있고 야 막 신기하잖아. 그냥 자기도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암기 과목이 아닌 영어는 뭐예요? 단어 막 나눠졌죠. 첫 주에 막 나눠졌죠. 막 외우라고 단어 집 사라고 하고 막 옆에 봤더니 외우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최소한 암기 과목이 아니라도 뭘 암기해야 되는지 알고 뭘 공부해야 되는지는 알아요. 그래서 마음에 막 든든해. 하루에 한 200개씩 막 외우고 가면 집에 가면 막 뿌듯해 막 이러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막 야! 이라고 하잖아.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한국사는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암기 과목이죠. 근데 뭐 외워요? 자, 남자 뭐 외워요? 뭐 외워요? 당황스럽죠. 한국사는 암기 과목이라고 해요. 근데 뭘 외워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왔더니 아침에 나눴던 책이 이렇게 두꺼워. 이렇게 두꺼운데 몇 권 줘? 2권 줘. 자, 당황스럽죠. 굉장히 당황스럽지. 공무원을 한다고 왔는데 뭘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이게 너무 두꺼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패착이 오는 거지. 여기서 이제 제 강의가 좀 어렵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엄마 나 진짜 영어는 되게 잘하거든? 근데 한국사 때문에 공부 못하겠어.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제 여기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한국사는 암기 과목입니다. 뭘 외워야 되는지 알아야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뭘 외워야 되느냐? 당연히 다라고 말하면 성의가 없죠. 뭐에서 나오는 거? 시험에 나오는 것만 암기하면 돼요. 한국사 강의는 유치원에서부터 합니다. 그리고 노인대학에서도 하고요. 심지어는 TV에서 무한도전에서도 한국사 강의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노래로도 하고 했을 거 아니야. 여러분 무한도전에 나왔던 내용 중에 제가 다 알까요? 아니요. 거기서 이런 것도 있었네? 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전 이걸 밥벌이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강의를, 한국사를. 예, 근데도 제가 모르는 거 저런 것도 있었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많은 강의인데 여러분 그거 다 볼 거 없어요. 여러분 뭐만 하면 돼? 시험에 나오는 것만 보면 되는 거야. 그럼 시험에 뭐가 나올지만 알면 되겠네요. 그러면 질문을 바꾸면 시험을 누가 내는지만 알면 그거만 뭐 하면 돼요? 공부하면 되지. 그 사람이 가르친 거 공부하면 되잖아. 누가 낼까요? 공무원 시험. 공무원이 정말 성의 없는 대답인데 자, 이렇게 말하고 이제 뒷친구한테 물어보면 막 긴장되죠. 누가 낼까요? 저 친구 이제 속으로는 막 그러는 거지. 다음에 절대 이쪽에 안 앉아. 앞에 안 앉아. 여러분 누가 낼까요?
대학 교수가 냅니다. 공무원이 안 내요. 대학 누가 내요? 교수가 냅니다. 딱 문제 출제하기 며칠 전? 예전에는 일주일 전인데 요즘엔 조금 더 일찍 들어간대요. 한 10일 전에 교수가 사라져요. 교수가 사라집니다. 딱 수업을 들으러 가려고 하면 교수님 출제 들어가셨어요 라고 하면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막 달력을 찾아보면 이게 어떤 시험이다 라고 대부분 걸려 안 걸려? 걸려요. 그럼 그 사람이 하면 되겠네. 이 교수가 뭐 하는 거? 가르쳤던 것만 공부하면 되겠네요. 야, 얼마나 좋아. 이 사람이 가르치면 돼. 그럼 이 사람은 정확히 말하면 문제를 머릿속에서 짜서는 못 내요. 오류가 날까봐. 뭔가를 보고 내야 되지. 자, 이 교수가 뭐 하는 거? 어떤 책을 보고 내는지만 알면 되겠네. 자, 한 번도 못 맞춘 친구. 두 번째 줄에 앉아서 뭐 보고 낼까요? 이 사람이 뭐 가지고 들어갈까? 그거만 알면 되겠네. 뭐 가지고 들어갈까? 기출? 뭐 가지고 들어갈까? 아무것도 못 가지고 들어가요. 왜냐? 가장 공정한 시험이라. 아무것도 못 가지고 들어가요. 만들어 들어가면 그건 돼? 안 돼? 안 돼요. 거기서 제공하는 책만 보고 내야 돼. 그래야지 뭐가 났을 때? 오류가 났을 때 교수도 할 말이 있고 누구도 출제처에서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딱 드러내서 자, 여기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2줄 보고 낸 거잖아. 왜 오류야? 끝이야. 그걸 넘어가면 뭐야? 학계의 논쟁이 되는 거야. 그럼 안 돼요. 학계의 논쟁이 되면 안 되잖아. 짧은 순간 안에 이게 맞았다 틀렸다를 근거를 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제처에서 제공하는 자료만 보고 내고 거기서 OX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 안 나요. 몇 번 저번 시험에서도 이거 오류다라고 했는데 아예 오류 안 났어. 왜? 이건 딱 거기서 나온 거 보고 내는데 내가 왜 오류야? 이렇게 교수는 뻑 뻗어지면 끝이거든요. 자, 아무것도 못 갖고 들어간다. 그럼 거기에 뭐가 있는지만 알면 되겠네요. 뭐 있을까요? 국가인센처에서 발주하는 공무원 시험에서 어떤 책을 보고 낼까요? 뭐 보고 내? 네, 가장 기본이 된 게 교과서예요. 2011년도에 개정한 8종 교과서 8권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 뽑아서 내고 추가해서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서 확인해서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거기서 원하면 되는데 거의 달라고 해? 안 달라고 그래? 안 달라고 해요. 자기 교수들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뭐 하는 거? 시사적인 거 나와요. 올해는 제가 어떤 문제 찍었죠? 김종필. 현대사에선 김종필 찍었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 좀 이따 돌아가셨으면 확실히 나오는 거 봤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뭐 있습니까? 미륵사지 3층석 답 찍었죠. 예, 왜? 복원한 지 12년 만에 복원 완성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런 거 나온단 말이야. 아니면 뭐 있습니까?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13번째. 우리나라의 산사 해가지고 몇 개 들어갔는데 그거 이제 찍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은 뭐야? 요거야. 제 수업은 뭐 있습니까? 요걸 기반으로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문제 나오면 자기 책에서 기출문제 나왔다라고 막 하고 자, 요거 나왔어라고 하는데 전 그거 안 해요. 해설지도 안 만들어요. 잘 안 만듭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20문제가 어디서 나왔나 찾는 게 더 재밌어요. 그래야지 내가 그 다음 시험을 대비할 거 아니야. 아, 여기서 냈네? 해서 문장 똑같이 찾아가지고 요거 어디서 냈나? 논란이 되는 문제 그거 찾는 게 더 재밌어요. 그게 더 학생들한테는 위하는 거잖아. 유명해지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더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보세요. 제 수업은 이걸 바탕으로 합니다. 그럼 제 수업인 확신을 하고 요거 다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바퀴는 뭐? 요거. 요 책을 기본으로 하는데 요게 이제 요걸 다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 순서대로 제가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거? 시험에 나왔던 걸 바탕으로 해서 예상되는 문제를 해가지고 뭐 하는 거다? 수업을 하는 거다. 요거 다 암기하시면 돼요. 자, 이제 갑니다. 그럼 암기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지 뭐 할 수 있어요? 암기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문장을 하나 쓸 겁니다, 여러분. 자, 요게 이해가 하나 보세요. 자, BC 몇 세기경? 2세기경. 지난 교체기에 연나라 땅에서 위만이 들어와 누굴 몰아내고? 준왕을 몰아내고 위만 조선을 세웠다.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준왕은 어디로 가서? 예, 진으로 가서 권력을 잡았다. 이렇게 나오는 문장을 할 거예요. 자, 이해가요? 두 번째, 이해가요?
여러분 이거 한글로 써 있잖아요. 아, 선생님 BC 바꿔줄게. 기원전 한글로 다 써 있잖아요. 이해 가요?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암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제 수업이 뭐가 가야 돼요? 이해가 가야 돼요. 우리 영화 보다가 자꾸만 옆에서 물어보는 친구 있잖아요. 막 이렇게 치면서 야, 쟤 누구야? 주인공 친구잖아. 아까 나왔었잖아. 아, 야, 근데 쟤네 왜 싸워? 야, 아까 돈 떼어먹고 도망갔잖아. 아, 야, 그 친구는 영화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써놨잖아. 기원전 2세기경 진한교체기에 연나라 지방에서 위만이 들어와 준왕을 몰아내고 위만조선을 세웠다. 그리고 준왕은 남쪽에 진으로 물러가였다라고 이렇게 나온다면 이거 이해 가야 돼. 지금은 이해 안 가도 상관없어요. 왜?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걸 다 이해 가도록 설명해야 하네요?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문장을 외우면 돼요. 고조선의 몇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BC 몇 세기? 2세기. 시작 이렇게 나온다. 이게 암기가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해가 안 가도 돼요. 왜? 안 배웠으니까. 자, 설명을 하면요. 이건 시기예요. BC라고 하면 지금부터 2018년 전을 기준으로 위로 자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의 몇 년 전? 한 2200년 전에 진한이라고 하면 중국 역사예요. 진나라에서 어디로 바뀌는 거야? 한나라로 바뀌는 거야. 교체기에 연나라라고 하면 중국의 지방 땅 중에서 베이징, 북경하고 우리나라하고 붙어있는 지방을 연이라고 하거든요. 그 땅에서 위만은 사람 이름이야. 거기서 장군을 하고 있던 위만이 들어와서 고조선에 누굴 몰아내고 권력을 잡았던 준왕을 몰아내고 자기 나라를 세웠는데 나라 국호를 바꾸지 않아서 그냥 이름만 바꿔서 위만 조선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진은 요 위에 있는 진하고 달라요. 우리나라 남쪽의 진이야. 어떤 나라인지 알아볼라? 몰라. 기록이 많이 없어서 그냥 남쪽 삼한지방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게 이게 문장이에요.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드릴 텐데 하나하나 중국 역사까지 끊어서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 된 거야? 이해를 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가면 나한테 와야 돼? 안 와야 돼? 와야 돼요. 왜냐? 사람들은 뭐가 있어? 개인차가 있어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는 뭐 있냐면 국가대표 상비군 있어요. 체중 최고 나와서 공부하러 온 친구예요. 제가 아무리 편안히 설명을 해도 그 친구는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문장 이해가 안 가요. 왜? 걔는 평생 살면서 한국사를 배워본 적이 없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알 수 있는 건 뭐라고? 원효가 해굴물하고 세종이 한글 만들었다는 것밖에 모르는 친구예요. 왜? 역사 수업을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중학교 때도 2교시 끝나면 잤대. 한 2교시까지 자고 2교시 끝나면 나갔대. 그래서 운동을 했대. 그러니까 국가대표까지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뭘 공부해본 적이 한 번이라도 이때 없대? 없대. 한국사 공부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럼 이거 이해할 수 있어 없어? 이해할 수 없지. 그럼 와야 돼. 그러면 제가 급간을 줄여줍니다. 제가 하는 수업은 고등학교 거하고 대학교 전공자 개론 수업하고 그 사이 정도 딱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레벨로 치는 거니까 당연히 이해가 안 가죠. 그러면 들어오면 제가 방법을 찾아줍니다. 방법을 찾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 수업을 굉장히 쉽게 하는데도 이해가 안 가면 찾아와서 상담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거 빼놓고는 그냥 이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제가 그냥 안 둡니다. 편안하게 뭐 할 수 있게? 암기할 수 있게 이미지하고 스토리를 드려요. 이미지는 이제 점심에 나갈 거예요. 오늘 배울 거를 어떻게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되나라고 해서 제가 수업할 때 이미지를 하나씩 그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지 안에 집어넣을 수 있게 잘 잘라서 드립니다. 그럼 그거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토리는 역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스토리가 가니까 아 이런 이야기였구나 라고 하는 거 알아두면 돼. 이러면 집에 가서 뭐 하면 돼? 반복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책 갈아엎으면서 또 올해하고 작년하고 해서 최신 기출만 넣었거든요. 올해 전반기에 봤던 거하고 다 살려서 넣었어요. 그거 풀어보고 확신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넘어서는 문제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있습니다. 그건 더럽게 어려운 문제죠. 그럼 어때? 그건 잘 추론해서 풀면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틀려? 다른 사람도 틀려. 아무리 열심히 외운다고 해도 역사 왕이라고 해도 여기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막 돌아다니는 친구들이 싹 들고. 처음 오면 안녕하세요. 뭐 어려운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싹 돌아다녀. 한 5년 됐대. 역사 왕이야. 나한테 막 갖고 들어온 거 보면 와 이거 어디서 찾았대? 예, 그런 거는 안 나와요. 나와도 뭐 하면 돼? 잘 추론해서 풀면 돼. 걔도 그거 다 외웠다고 해서 맞출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딱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반복. 그 다음에 뭐 하면 됩니까? 11월 달부터 기출문제 풀이 하거든요.
그거 넘어서는 거는 그 시간에 다 넘길 거예요. 제 수업은 제 책만 보면 제 수업만 들면 100점 맞아요? 아니 그런 거짓말 못합니다. 대신 합격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확인했어. 그리고 그거 넘어서는 거는 제가 문제 푸는 기술을 문풀 시간에 가서 뭐 합니까? 하나하나 끊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 요거는 요런 의미로 나왔으니까 이건 이렇게 제끼면 되고 이렇게 추론해서 풀면 된다라고 하는 거 문풀 시간. 여러분 요거만 하시면 돼요. 딱 이거예요. 딱 이거. 너무 어렵다고 이것도 첫 시간인데? 그럼 다 지워. 괜찮아. 다 지우고 뭐만 기억하면 돼? 이거. 이해가야 돼. 그 다음 뭐 하면 돼? 이미지에 넣어서 암기하면 돼. 끝이야. 이해가고 이미지에 넣어서 암기할 정도만 되면 역사는 확인된 거예요. 이러면 역사 때문에 공무원 못하겠다, 공무원 시험 못 보겠다라는 거짓말은 안 합니다. 예,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해가야 돼요. 자, 이제 갑니다. 역시 대답이 없어요. 충청도의 기본이 대답을 안 해. 대답을 안 해. 그냥 눈으로 막. 내가 무슨 연인도 아니고. 야, 우리 마누라 사인도 못 읽어서 맨날 부부싸움 하는데. 자, 여러분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첫 시간 나갈 거예요. 요거 하고 우리 수업은 2달 단위로 반복되는 건 아시죠? 딱 54시간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8.5주차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8.5주차 수업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8주차가 됐을 때는 보강 좀 하고요. 9주차가 되면 조금 일찍 끝나고 이렇게 해서 8.5주차 수업을 맞춰서 하고 이게 어느 정도 자신 있으면 토요일 날 하는 뭐 들으면 돼요? 근현대사사는 들으면 돼요. 근데 처음에 2개 다 듣기엔 부담이 되면 이거 먼저 들으세요. 아니면 이거 했는데 할만하네? 이렇게 하면 그거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 2달 동안 배우는 거에서 몇 문제? 14문제 정도 나오고요. 예, 토요일 날 듣는 근현대사에서 몇 문제? 예, 6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패키지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 찾아서 들으시면 돼요. 자, 이제 갑니다. 첫 번째. 원래 오리엔테이션 더 해야 되는데 여러분 표정이 영 안 좋아. 바로 나가는 게 좋겠어. 여러분 필기노트에는 9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피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 책은 몇 페이지 피면 되냐면 3페이지 피면 되는 거예요. 3페이지 가겠습니다. 2개 이렇게 보시면 돼요. 3페이지. 3페이지 한번 볼까요? 와, 별거 다 써있네. 역사학습의 목적, 역사학습의 2가지 의미 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여기는 그냥 편안히 들으시면 돼요. 요거 5년에 한 번씩 나와요. 제가 따져봤거든요. 정말 딱 5년에 한 번씩 한 문제씩 나오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버릴 수도 없는 장이죠. 잘 안 나오는 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건 필기도 안 할 거예요. 역사학습의 목적입니다.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여러분, 공무원 과목에서 왜 역사 배워요? 내가 물어봤지. 공무원 들어가서 영어 제가 대학에서 공무원들한테 강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공무원 분들이 오시더니 제가 물어봤어요. 정말 쓸모가 있냐? 영어가 안 쓴대. 한 번도 안 쓴대. 영어에 영자도 안 나오는 거야. 차라리 한자 시험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사는 더 하지. 공무원 하는데 뭐 동사무소에 막 주민등록 등본 들어갔는데 고조선이 어때요? 뭐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잖아요. 근데 왜 역사 공부를 할까요? 지금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는 반복이에요. 여러분 역사는 기가 막히게 반복이 됩니다. 제가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힘없어서 언제 뺏겼냐? 고려시대 때 고려시대 때 몽골 애들이 쳐들어왔는데요. 얘네들이 우리한테 뭘 달라고 했습니까? 여자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걸 끌려간 여자들 뭐라고 부르죠? 공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놈들이 또 끌고 갈 때 결혼 안 한 여자들만 끌고 갑니다. 그래서 결혼도감이라는 임시기구를 설치해서 결혼 여부를 봐서 그 결혼 안 한 처녀들을 수천 명씩 잡아가요.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고려는 눈물바다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생태 같은 딸이 끌려가는데 울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펑펑 울었대요. 그런데 딱 몇 년 지나서 한 300년 지나서 1636년 병자호란 때 또 끌고 가요. 이번엔 청나라 애들 오더니 투망지를 해가지고 서울부터 해서 경기도 이쪽으로 여자들 쫙 끌고 갑니다. 그치요? 그 다음 뭐 했습니까? 여기 시청 앞에 가면 소녀상 서 있잖아요. 1440년도에 서십년대에 뭐 했습니까?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여자들 또 끌고 갑니다. 나라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예, 백성이 작살나는 거예요. 백성 중에서 누가 더 작살나? 힘없고 약한 여자 어린이가 가장 대표적으로 작살이 나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반복이 됩니다. 그 역사가 또 반복될까요? 안 될까요? 역사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면 그냥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직자 될 거잖아요. 사명감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우리 알아.
여기가 안 잘리고 정규직에 오래 가고 연금 나온다는 거 알아. 근데 그 밑바닥에 뭐 있습니까? 여러분 공직이. 여러분 하나의 선택에 의해서 사람들이 살고 죽고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기사를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 송파 세모녀 무슨 사건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세금 못 내가지고 독촉받아서 자살한 사람들 있었잖아요. 어제도 또 기사 나왔던데. 또 가난한 사람들 집주인 할머니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여러분 그런 게 되게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 배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학생들이 저한테는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어요. 야 이거만 아니면 돼요. 근데 저는 제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전 강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거 하나도 하면 안 돼요. 역사 학자도 아니고요. 예, 교수도 아니고요. 선생도 아니고 딱 강사라고 생각해요. 강사에는 뭐 들어가 있냐? 시험만 잘 보게 해주면 돼요. 학교에서는 이런 마음으로 가르치지 않죠. 왜? 학교에서는 교육을 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는 딱 시험 문제를 맞추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데요. 거기다 하나 조금 더 더하면 이런 거. 여러분 공직생활 하시면서 사명감 가지라고. 그래서 역사 과목 넣어놓으니까 세세로 이런 얘기 할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역사학습의 목적은 뭐다? 과거를 반성해서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멋져 보이지 않냐? 역사 왜 배워요? 이러면 딱 뻗기 좀 날려줘야 돼. 예, 과거를 반성해서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긴데 이건 시험 문제 안 나가요. 끝. 됐어? 사명감 불어넣었어 이제. 네, 끝이에요. 하지만 요거는 나옵니다. 역사를 뭐 하는 거? 분류할 때 두 가지로 나눈대요. 무슨 역사?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예요.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까지 쫙 써놨어요. 야, 역사학자 나오고 막 예측하 나오고 막 되게 많이 나와. 그럼 딱 여기 설명 안 하고 넘어가잖아요. 여기서 제가 조금 더 막 세게 하잖아. 여러분 책 딱 접어. 어려워 이렇게 하고죠. 공부하지 마세요. 딱 5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니까 딱 요만큼만 하면 돼. 요거보다 넘어서면 이건 다 어려운 거야. 됐습니까? 자, 사실로서의 역사는 어떤 거다? 있는 그대로만 써놓은 거야. 역사가의 생각이 들어간 거야, 안 들어간 거야? 생각 같은 말로 하면 주관이 들어간 거야, 안 들어간 거야? 역사가의 주관이 안 들어간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야.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역사가의 주관이 들어간 거, 안 들어간 거? 들어간 거다. 요거 구별하는 문제가 끝이. 학자도 안 쓸 거야. 학자도 안 써. 학자 있으니까 찾아봐. 예? 요게 끝이에요. 자, 이제 갑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생해서 7년 동안 전쟁을 하였다. 어느 거? 사실로서의 역사. 임진왜란은 동아시아를 아우르는 조선사에서 가장 잔인한 전쟁이었다. 기록으로서의 역사. 이해돼요? 그거 두 개만 구별하시면 돼요. 1446년 세종은 한글을 반포하였다. 무슨 역사? 사실로서의 역사. 세종은 백성들을 사랑한 어진 군주였다. 여러분이 생각이 세종이 어진 군주라고 한 99%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알고 봤더니 세종 막 까탈스러워. 막 맨날 막 짜증내는 군주일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기록으로서의 역사. 이거 구별하는 문제 나온다고. 5년에 몇 번? 한 번 나오는 문제예요. 딱 여기까지 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처음 강의할 때는 이거 막 넣어가지고 잘난 체 하느라고 역사학자 어떻고 역사 사료가 어떻고 역사의 관점이 어떻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개소리. 난 강사니까 딱 요거만 하면 돼. 여러분 머릿속에 뭐 있다?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 뭐 하는 문제 나온다? 구분하는 문제 나온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3페이지부터 4페이지, 5페이지를 쫙 읽을 때도 구분 이러면서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역사학자 찾아 쓰려면 쓰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 갑니다. 여러분, 역사를 구별할 때 시대가 이렇게 지나잖아요. 시대가 쭉 지났는데, 시대가 지나는데, 문자가 있는 시대가 있고요. 문자가 뭐 하는 시대? 없는 시대가 있대. 문자가 만들어진 시대야. 문자가 처음부터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하고 원숭이하고 다른 게 뭐예요? 가장 큰 특징이?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상징이 상징. 상징이 뭐야? 언어, 문자, 기호를 뭐 할 수 있는 거?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독하게 말하면 원숭이도 도구 사용해 안 사용해? 야,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 깜짝 놀랐어. 막대기 들고 다니면서 막 옆에 원숭이 때리고 꿀 찍어 먹을 때만 이렇게 막 나무로 넣어가지고 막 먹고 그러잖아. 야, 그럼 뭐 그거 보고 원숭이도 독을 사용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용할 수 있죠. 근데 큰 차이는 뭐예요? 그거를 뭐 한다는 거? 전달을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전달하는 방법을 찾았죠.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교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교육할 때 뭐 합니까? 저도 지금 뭘로 해요? 언어로 하지요. 언어, 문자,
이런 걸로 한단 말이야. 특히 문자는 시대를 초월해서 뭐 하는 거? 지식을 축적하는 방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문자가 없는 시대를 뭐라고 하고? 선사시대라고 하고, 문자가 만들어진 시대를 뭐라고 합니까? 역사시대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고 알아두시면 돼요. 되게 쉬워요. 그래서 만약에 선사유적지 가봤죠? 오, 선사유적지 여기 있잖아. 집에 가다 걸어가. 걸어가 거기 들렸다가 선사유적지 월평동에 있습니다. 거기는 만약에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극단적이지만 자, 선사유적지에서 신석기인들이 쓴 편지를 보았다. OX? X. 여러분은 주관식 없잖아요. 사지선다잖아. 거기서 보면 되는 거예요. 예, 없어요. 문자 없습니다. 요거 단어 하나 알아두시면 되고요. 세 번째, 이건 뒤에서 원래 배우고 해야 되는데 자꾸만 까먹어서 그냥 미리 넣는 거예요. 뒤에서 또 합니다. 우리 석기 구분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도구로 구별을 하거든요. 근데 요거 볼 때 자, 우리나라에 이 한반도에 인류가 최초로 거주한 건 어느 시대일까? 구석기일까? 신석기일까? 청동기일까? 저번 쓰는 거야. 한반도에 인류가 사람이 살기 시작한 거. 인류가 최초로 죽어가기 시작한 게, 거주하기 시작한 게, 나타나기 시작한 게, 출현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일까? 언제부터일 것 같아? 청동기? 구석기예요. 야, 그러니까 구석기 유적지 있지. 한반도에 구석기 많아 안 많아? 엄청 많아요. 프라이드를 가져야 돼. 왜요, 선생님? 살만한 땅이었다. 살기 좋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일본은 이거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일본은 구석기 유적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역사학자 꼴통 같은 새끼가 우리나라 훔쳐가지고 막 조작했어. 스고이 이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 방에 날아갔어요. 조작해서. 일본은 없습니다. 우리 되게 부러워요. 우리나라 구석기 유적지 있어 없어? 있어요. 퀴즈. 대전에도 있을까 없을까? 대전에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대전 사셨잖아요. 대전에 구석기 유적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좀 이따 할 거예요. 자, 구석기 유적 있어요. 한반도에 인류가 출현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다? 구석기 시대부터다라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얘네 우리 조상이야? 구석기 시대 사는 사람들이 우리 조상이다. OX. 우리의 직접 조상이다. O일까 X일까? 이게 누가 대답하는 거야? 야, 조상일까 아닐까? 조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 얘네 이동생활 했습니다. 우리 조상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두면 돼. 그럼 세 번째 질문 가야지. 우리의 조상은? 우리 조상은 누구야? 우리 조상. 우리 조상 누구지? 어느 시대에 갖춰진 거야? 신석기에서 뭐 하면서? 청동기를 거치면서 우리 조상이 생겨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때부터 정착생활 하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마 우리랑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조상들일 거다라고 한 거예요. 만약에 이제 문제 갑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끝났어. 이거 외우면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이해 가시죠? 우리의 직접 조상은 구석기 때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이다. OX, X. 우리 한반도에 인류가 출현한 것은 신석기 때부터다. OX, X.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 요거 하면 돼. 이해 갔잖아, 이제. 그럼 집에 가서 뭐 하면 돼?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문제 잘 안 나와.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요.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건 빠졌구나. 빠진 건 해야지. 우리 언어는 알타이어계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언어 알타이어계 무슨 뜻일까요? 우리나라 어순이 문제에 이렇게 나온 거야. 우리나라 언어는 중국하고 어순이 같다. OX. X잖아. 우리는 중국어에 뿌리를 두고 있다. OX. X. 선생님 어떻게 알아? 왜? 중국어. 다 알잖아. 몇 개 국어 하잖아. 난 너를 사랑해. 뭐라 그래? 중국 사람이야? 난 너를 사랑해. 야, 사랑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중국어 뭐라 합니까? 아이니. 중국어 뭐가 먼저 나와요? 주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수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 목적어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랑 어순이 뭐하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것처럼 우리의 언어는 중국어에서 왔다. OX, X라는 거예요. 알타이어 계층이래. 이거는 한번 올라가 보면 어디? 튀르키, 터키계 뭐 이쪽하고 해서 근데 중앙아시아에 있는 고어계인데 우리나라 뿌리는 알타이어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 자, 이제 넘기면 되는 거야. 끝 하고 넘기면 되고 이제 본격적인 거 들어갈 거예요. 우리 책 몇 페이지냐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사진도 넣어놓고 했으니까 7페이지까지. 그리고 문제는 2016년 나오고 2011년 딱 나왔어요. 8페이지 보시면 이제 풀어보시면 되는 거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중요한데요. 자,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인데 여기도 잘 안 나오니까 직접적인 것은 몇 페이지냐? 네, 16페이지. 우리나라의 선사시대부터 갈까요? 그럼 13페이지부터 4장은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제 갑니다. 어휴, 복잡하다. 보기만 해도 복잡하죠? 자, 이제 머릿속에 정리를 해드려요. 1단원은, 큰 1단원은 제목이 뭐냐? 선사시대와 국가의 형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언제 생겼냐라고 하는 거고요. 첫 번째는 도구에 의한 시대 구분이다 라고 쓸 거예요. 도구에 의한 시대 구분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왜 도구로 시대를 구분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뚜렷한 인간하고 동물하고 구별하는 특징은 상징이고요. 가장 기초적인 거 뭘까? 그쪽까지 끌고 가는 거. 원생이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도구의 사용입니다. 도구를 사용한 거래. 자, 아주 옛날에 우리가 살았었단 말이야. 인류의 그 뿌리가 살았었어. 우리 조상이 살았어. 근데 뭐예요? 하나 안 하고 넘어갔다. 좀 이따 하자. 인간이 살았는데 뭐예요? 인간이 드디어 동물하고 구별하게 뭐 합니까? 직립을 합니다. 직립을 했잖아요. 인간의 특징 중에 직립이 있습니다. 직립은 뭐예요? 두 발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손이 놀아 안 놀아? 손이 놀죠. 그럼 노는 손으로 뭐 했을까? 뭔가 도구를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 쓴 거야. 인간인 특징인 도구에 따라서 뭘 구별하자? 시대를 뭐 하자? 구별하자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도구에 따른 시대 구분이라고 썼고요. 그게 어떻게 오냐? 구석기. 이거는 돌을 뭐 하는 거? 그대로 사용하는 거. 깨가지고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신석기. 그 다음에 이건 뭐 하는 거? 돌을 갈아서 사용하는 거.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청동기. 드디어 단단한 금속을 불로 녹여서 만들어낸 거.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철기. 이렇게 해서 시대 구분을 한다라고 하는 거 써는 거예요. 이게 인간에 의한 도구 구분이래. 시대 구분이래. 인간의 도구에 의한 시대 구분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자, 이제 그럼 갑니다. 자,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찾아내야지 역사를 볼 거 아니에요. 자, 사람 어디서 왔어요? 너무 질문이 애매하다고? 창조론이야, 진화론이야? 진화론? 두 번째 줄, 창조론이야, 진화론이야? 진화론? 창조론이야, 진화론이야? 창조론? 예, 교회 다니시나 봐요. 자, 여러분, 역사는 뭐 믿을까요? 창조론일까, 진화론일까? 아무것도 안 믿어요. 역사는 안 믿어요. 역사는 뭐만 보고 믿어요? 사료만 보고 믿습니다. 사료라고 하는 건 역사 연구에 뭘 말하는 거야? 재료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역사가 창조론이 못하고 진화론이 못해요. 우리는 뭐만 본다? 사료, 역사 연구의 재료만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았어. 유물, 누적을 막 찾았더니 인간의 첫 번째 특징을 찾아낸 거죠. 몇만 년 전에 39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뭐가 살았어요? 인류가 살았다는 유적을 발견한 거예요. 쫙 해서 거기서 인골을 떼냈어. 근데 그 인골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직립이에요.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직립이라는 특징을 찾아냈어. 직립하니까 손은 놀 테고, 손은 노니까 뭘 사용했을 거다? 도구를 사용했을 거다라고 해서 여기 이제 도구로 시대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첫 번째 페이지 13페이지부터는 그거 써놓은 거야. 인류를 구분할 때 뭐 한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다. 두 번째는 이제 140만 년 전, 이때 180만 년 전에 만들어진 뭐다? 베이징에서 발견한 인골, 베이징인.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자와섬에서 발견한 자와인. 얘네는 호모 에렉투스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네안데르탈렌시스. 발음이 안 돼, 이게. 독일 네안데르탈 지방에서 발견된 네안데르탈인.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냥 한번 쭉 읽어두시면 돼. 어쨌든 그 사람들이 다 뭘 사용했다? 도구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하면 돼. 그러면 제가 이미지 드린다고 했죠? 자, 구석기 가겠습니다. 이제 가는 거야. 구석기 언제 발생했는지 시기. 여기다 넣어서 머릿속에 딱 넣으면 되는 거야. 구석기는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생겼니? 시기. 두 번째는 어떤 도구 사용했니? 그 다음에 구석기인들은 어떤 옷을 입었니? 어떤 걸 먹었니? 어디 살았니? 의식주. 그 다음에 어떤 사회였니? 어떤 사회? 여러분 지금은
평등한 사회예요? 아니면 계층이 있는 사회예요? 평등한 사회잖아. 신분은 있어요, 없어요? 신분 있어요, 없어요? 이건희 아저씨랑 저랑 신분 똑같아요? 네, 신분은 같아요. 계층이 다를 뿐이에요. 네, 그 아저씨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죽지도 못해요. 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 사회 보여주는 거야, 사회. 자,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유, 물, 유, 적. 요기에 외우시면 돼요. 자, 역사에서 사료를 보고 첫 번째 시대 구분했습니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그 다음 뭐 있어요? 각 시기별로 구석기에 언제가 시작됐는지. 두 번째는 뭐? 도구는 뭐 사용했는지. 의, 식, 주는 어떤 걸 했는지. 그 다음에 사회는 어떤지. 유물, 유적. 요 표로 외우시면 됩니다. 여기 틀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이미지야. 그럼 이제 제가 뭐만 하면 돼? 이해만 시키면 되겠죠. 됐어요? 됐지? 이제 간다. 자, 1-1단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시기입니다. 1번 시기 몇만 년 전? 70만 년 전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요 유적지를 발굴하고 우리가 학계에서 정의를 내렸어. 그냥 충북 단양에 금굴 유적이 있는데 그 유적을 조사해 봤더니 뭐다? 70만 년 전 유적이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알았을까? 70만 년 전인 건. 탄소연대 측정법 아니에요. 그 방사선 동위원소로 이게 언제 있는지 맞추는 건 한 4만 년까지는 맞추는데 그걸 넘어가면 시간이 어려워하나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정확도가 떨어져. 그래서 우리는 무슨 연구하냐면 지층 연구예요. 그 지층이 언제 만들어졌냐를 빡 파가지고 고기에 유물이 딱 처박혀 있으면 그 시기 이렇게 고정을 하거든요. 근데 70만 년 전 유적이래. 어디? 충북 단양 금굴 유적이에요. 됐어요? 두 번째 이제 뭐 본다고? 자, 첫 번째는 시기 한다고 했잖아. 두 번째는 도구 쓴다고 했잖아. 어떤 도구 썼어? 이거야. 뗀석기.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울 때 뭐라고 배웠습니까? 타제석기라고 배웠어요. 깨가지고 만든다 해서 타제석기인데 그냥 한국사잖아. 한자 잘 안 써요. 그냥 뗀석기다 하는 거야. 뗀석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큰 돌을 깨가지고 사용했는데 대표적인 게 뭐예요? 주먹? 도끼다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요? 파워포인트 띄우지 말까? 저 이해 안 가는 것 같아. 제가 쓸게요. 여기 있다. 1 썼어요. 첫 번째 뭐다? 선사시대와 국가 형성. 첫 번째 도구에 의한 발생. 첫 번째가 뭐야? 구석기. 됐죠? 자, 이제 외웠으니까 첫 번째 시기는 몇만 년 전? 70만 년 전이다. 어떻게 알아? 단양 금굴 유적을 통해서 안다라고 했죠. 두 번째 도구. 어떤 도구 사용했겠어? 가장 주변에서 찾기 쉬운 게 뭐야? 돌이지, 돌. 딱딱한 거 돌밖에 없잖아. 돌 그냥 사용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 돌을 뭐 했대? 깼대. 그래서 무슨 석기라고 그래? 뗀 석기다라는 거예요. 뗀 석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렇게 생긴 거래. 뭐라고 부를 거예요? 촥 때린 거. 주먹 도끼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먹 도끼 끝이에요. 쉽잖아. 세 번째 이제 뭐해? 의. 옷 입었을까 안 입었을까? 구석기인들. 입었어? 진짜? 찾지 말고. 두 번째 줄. 옷 입었을까 안 입었을까? 아니. 홀딱? 입었을까 안 입었을까? 입었을 것 같아요? 안 입었을 것 같아요? 질문이 잘못됐죠. 여러분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옷을 입으려면 옷을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만들어 입어야 돼. 저 옷 입었잖아요. 다 꿰맨 거잖아. 이거 뭘로 만들어진 거야? 실로 만들어진 거잖아. 즉 실을 제작하고 바늘이 있어서 옷을 꿰매 입었습니까? 라고 하면 옷을 제작하지는 못했어요. 옷 제작 못했습니다. 그럼 뭐 했을까? 네, 가죽이나 나무덩굴을 걸친 거야. 추우니까 안 걸칠 수는 없잖아요. 가죽이나 나무덩굴,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라는 거예요. 가죽은 일부가 살짝 발견됐지만 나뭇잎은 발견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됐어요. 그건 상상력으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구석기인들 맨날 나오면 뭐만 입어? 나뭇잎으로 입잖아. 그 다음에 중요한 부위를 가려 안 가려? 애매하게 가리잖아요. 저 여러분 제가 아까 그 인류의 출현이라고 해서 뭐 써놨습니까? 거기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런 거 만들어놨잖아. 거기 발걸음 보면 되게 다 왼발 이렇게 나갔어요. 이렇게 안 돼 있어. 중요 부위를 그려야 되니까 돼 있는 것처럼 나뭇잎은 상상력이고요. 옷을 제작하진 않았습니다. 구석기인들이 옷을 제작하여 입기 시작했다. OX, X 이렇게 보면 돼.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가죽이나 나무 덩굴들을 걸쳤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네 번째 뭐 하면 돼?
식 하면 되잖아. 식 어떻게 했을까? 당연히 사냥, 채집했어요. 사냥이나 뭐 했다? 채집 생활을 하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사냥이나 채집 생활을 하였다. 그럼 지금 물어볼게요. 지금도 사냥 채집해야 안 해요? 하죠. 사냥 채집은 이때부터 해서 계속 줄었던 거지 하긴 해요. 저희 어머니는 8순이 넘으셨는데 지금도 채집하세요. 지금도 어디 놀러 가면 막 시골 같은 데 가면 앉아 논두렁에. 그래서 뭘 뜯어. 어머니 뭐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냥 뭐 이렇게 뜯어요. 풀 뜯고 막 그래. 자, 사냥 채집은 한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 농사 졌을까 안 졌을까? 농사는 못 져요. 농사는 못 졌다라고 하는 거죠. 왜? 기술이 딸려. 농사를 질 기술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농사를 못 지니까 무슨 생활해? 이동 생활을 했던 거야.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가면 돼. 다섯 번째는 뭐 하면 돼? 주하면 돼. 머물러 살아야 되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때 가장 두려운 게 뭘까? 두 가지. 추위하고 맹수. 추위하고 맹수입니다. 추위와 맹수를 한 방에 막을 수 있는 거 뭐 있어? 그게 집의 첫 번째 조건이겠죠. 그게 동굴이에요. 동굴을 발견하면 거기서 뭐 했습니까? 오랫동안 머물러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어디 살았다? 동굴에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동굴 없으면 어떻게? 동굴이랑 비슷한 거 있어. 이거 이름 이제 막 커다란 바위 밑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할까? 바위근을. 이게 처음에 교과서에 나온 게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우리 아들 시험 범위가 여기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갖고 와서 아빠 바위그늘이 뭐야? 이렇게 물어봐서 이렇게 그려줬어요. 내가.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한 줄 알아? 어떻게 돼? 여기 어떻게 살아? 무서워서. 그래서 아니라고. 커다란 바위인데 공간이 생기면 그걸 바위 그늘이라고 한다라고 했거든요. 동굴하고는 좀 달라요. 동굴하고 바위 그늘에 살았다라는 거야. 근데 동굴도 없고 바위 그늘도 없으면 어떻게 해? 막 여름에 돌아다닐 때는 겨울엔 힘들겠지만 여름에 막 돌아다닐 때는 어떻게 살아야 돼? 텐트 같은 집 졌겠죠. 그런 거 이름 붙여봐. 아주 편해요. 막 지은 집이다 해서 막집이야. 막집이야. 원래 그러니까 집을 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주춧돌이 있어야 됩니다. 단단하게 다진, 땅을 다진 다음에 주춧돌을 놓고 여기다 이제 뭘 세워?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최소한 기둥을 세웠는데, 이런 거 없이 그냥 기둥만 꽂고, 그 가죽 같은 걸 덮고 아니면 뭐 있습니까? 나뭇잎을 얹어서 진 막집 같은 데 살았다라고 한 거야. 그래서 무슨 생활했다? 이동 생활했다는 거야. 식량이 떨어지면 다른 동굴로 뭐 해요? 이동한다라고 한 거야. 어렵지 않지요? 됐지? 이해 가시죠? 야, 자, 그 다음 몇 번? 6번째입니다. 6번째 뭐 나와요? 아까 외웠는데? 자, 여러분, 식이 했어요. 도구 했지요? 의, 식, 주 했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했지? 사회라고 했죠. 자, 퀴즈. 여긴 지도자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지도자가 있었을 것 같아, 없었을 것 같아? 없었을 것 같아? 잘 생각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지도자는 있죠. 왜? 여러분, 삶의 지식이 필요한 거잖아. 아니, 사냥 채집한대요. 제가 스마트폰을 안 했어요. 전 아직도 투지폰 있어요. 근데 스마트폰 안 하니까 학생들 질문하고 수업을 다녀야 되는데 철도를 타고 다니잖아요. 철도 때문에 스마트폰 했어요. 투지폰으로 철도 예약 될까 안 될까? 돼요. 되는데 매우 힘들어요. 1588-7788, 1544-7788 눌러가지고 제 그 회원번호 누르고 비밀번호 누르고 거길 받으면 뭐 하면 결제하라고 하면 또 누르고 해서 한 10분 걸려요. 근데 스마트폰은 촥 넘어서 탁탁탁 찾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을 했어요. 네. 투지폰을 막 썼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처음 사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깔은 어플이 뭔지 알아요? 버섯 어플이에요. 버섯. 농업진흥청에서 독버섯 어플이 나와서 제가 한번 깔아봤어요. 왜 깔았나 몰라. 시작은 아마 버섯을 따라갈까 뭐 이렇게 해서 깔았는데 여러분 인류에서 버섯이 몇 종이 있는 줄 알아요? 3,000종이 있대요. 근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버섯은 약 10여 종이래요.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2,990종은요 우리가 먹어봤다는 거야. 먹고 어떻게 했어? 죽었다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도자가 없으면 우리가 못 먹어. 누군가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돼. 이건 먹지 마. 이거 알려줘야 되잖아요. 지도자는 출연했어요. 그 다음에 생각해보세요. 평생 동굴 가본 적 있어? 동굴. 가봤지? 대부분 어디 가봅니까? 수학여행 갈 때 가잖아. 제주도. 아, 그거 빼자. 육지에서 동굴 가본 사람. 저 가봤어요. 고수동굴.
저기 뭐 있습니까? 고시동굴, 고수동굴 이런 데 가봤잖아요. 자, 여기 여러분 찾아갈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되게 뛰어난 지식 있잖아요. 운전하고 내비게이션 없이 찾아가 보세요. 가능해, 불가능해? 필요한 거예요. 막 이동을 하다가 저기 내가 어렸을 때 저 산에서 저 뭐 무슨 바위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몇 걸음 정도 가면 뭐가 있었어? 동굴이 있었어. 거기가 살기 좋았던 것 같아. 그걸로 이동하자라고 해서 그쪽으로 찾아갈 수 있는 지도자는 필요했어요. 하지만 계급은 있었을까 없었을까? 계급이나 신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누군가 많이 가지면 누군가는 가져요 못 가져요? 못 가져요. 그럼 그 부족은 뭐합니까? 그 무리는 멸망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계급은 없었다라고 해서 평등한 사회였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여러분 우리 너무 쉽잖아요. 우리 집에 사는 사람은 가족이잖아. 내 가족, 내 아들, 내 아내, 내 딸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엄마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때 가족은 있었을까 없었을까? 가족은 아직 안 생깁니다. 그냥 뭐예요? 무리지요. 군집 생활을 했다라는 거야. 우리 무리야. 가족이란 건 집이 만들어졌는데 아직은 집이 출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무리다라고 해서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이게 사회야. 어렵지 않죠? 어려운 거 있어 없어? 별로 없지? 자, 외웠어. 7번째. 그 다음 뭘까요? 아까 뭐랬어? 유물. 유물은 많이 안 발견됩니다. 이게 다 뭐 유물이지. 뭐 집자리가 발견됐다 이렇게 되는데 유물 중에 꼭 알아둬야 되는 거 뭐 있습니까? 예, 물고기 조각. 이때도 물고기 먹었나 봐요. 사냥해서 물고기 조각이 발견됐는데 어디? 충북 단양 수양계에서 발견됐어요. 충북 단양 수양계에서 발견됐는데 이게 뭐냐? 젖소의 넓적다리뼈에다가 그러니까 뼈에다가 이렇게 그린 거야. 물고기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야. 물고기 그리기 쉽잖아. 희미하게 물고기 조각을 했다. 그래서 아마 물고기를 사냥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8번째 이제 뭐 가면 돼요? 유적 가면 됩니다. 유적 발견된 거 많잖아요. 제가 아까 대전에 유적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어요. 어딜까? 제가 필기 잘 안 하는데 꼭 이런 거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아요. 어디 있어? 예, 신탄진에 있어요. 여기서 어디 갈 때? 대청댐 갈 때. 대청댐 가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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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 가봤네요. 대청댐 가봤지 했는데 아니요. 여러분 좀 슬픈 거예요. 네. 왜냐하면 대전에 데이트 필수 코스잖아요. 대청댐. 그 다음에 어디? 식장산 야경. 보문산 야경. 보문산 데려가는 남자는 좀 성의 없는 남자. 그 정도로 합시다. 가기 귀찮은 거야. 자, 대청댐 가봤죠? 대청댐 쭉 끼고 돌다 보면 오른쪽에 있어요. 용호동 유적지라고. 지금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잠궈놨어요. 이렇게 필드 하나 쭉 만들어 놓고 발굴지 만들어 놓고 잠궈놨는데 거기에요. 제가 여기다 쓸까 안 쓸까? 왜 안 쓸까요? 그럼 제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용호동 유적지 시험 문제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나왔을 것 같아 안 나왔을 것 같아? 나왔어요. 근데 저는 안 써요. 왜요 선생님? 한 번 나왔는데 그걸 암기하지 않아도 문제를 뭐 할 수 있었어? 풀 수 있었어요. 여기는 다 덜어내고 꼭 암기해야 되는 것만 쓸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타협이 없는 거야. 이건 다 외워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는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제가 설명할 거예요. 이거 대전 용호동 유적지예요. 언제 발견됐고 그냥 선택지에 나왔는데 그건 몰라도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구에도 구석기 유적지 발견됐을까 안 됐을까? 됐어요. 시험 문제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외우라고도 안 해요. 똑같은 맥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쓰는 거는 반드시 연관관계를 갖고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 됩니다. 자, 유적지 가요. 자, 이제 첫 번째부터 갈 겁니다. 가장 유명한 거 아까 했잖아. 70만 년 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단양 어디? 금굴 유적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충북 단양이에요. 충북 단양 금굴 유적지. 그럼 딱 나왔으면 우리 유적지 구석기가 70만 년 전이라는 걸 말해주는 유적이구나 라고 하는 거 알아두면 되고요. 두 번째,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 유적이.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 유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뭐가 발견되냐? 이렇게 생긴, 잘 그려야지. 좀 이따 사진 볼 거예요. 이렇게 생긴 주먹도끼가 발견이 됩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아슐 리안계 주먹도끼다라고 해요. 이건 이제 서양 애들이 학명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유적지가 보세요. 여러분 근대 사학, 실증 사학
그러니까 유물을 막 발견하고 역사 순서를 맞추는 거. 기록이 돼 있는 거 이전의 시대 거를 막 맞추는 거는 어디가 먼저 발전했을까요? 동양일까요? 서양일까요? 서양 애들이 훨씬 더 먼저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근대화가 되고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역사학계를 꽉 잡은 건 어디예요? 당연히 서양 역사학계죠. 근데 서양 애들이 동양에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어떤 컴플렉스가 있냐? 여러분 4대 문명 보세요. 4대 문명 어디 있어?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어딘 줄 알아요? 이란, 이라크 지방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인더스. 지금 인도지요? 황하, 중국이지요? 마지막으로 이집트. 이거 어디예요? 이집트. 아프리카잖아. 문명은 다 어디서 출현했어요?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 출현했어요. 동양에서 출현했단 말이에요. 거의 동양에서 출현했어요. 그러니까 서양 애들이 그게 기분이 나쁜 거야.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든 자기네 기분 나쁜 걸 잘 갈무리하려고 막 유적지를 발굴했어요. 유적지를 발굴했더니 뭐가 나와? 도끼가 나오기 시작해. 구석기적이 빵 터진단 말이야. 근데 쫙 봤더니 서양 쪽에서 프랑스나 아니면 인도 북부까지 어쨌든 백인종 사는 데서는 발견되는 주먹도끼들은 다 이런 모양이야. 근데 동양에서 발견되는 주먹도끼는 다 어떤 모양? 이렇게 동그란 모양밖에 안 발견돼요. 어느 게 더 만들기 힘들까? 이게 더 만들기 힘들지. 아슐기안계 주먹도끼가 더 만들기 힘들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학설을 하나 맞춰요. 이걸 주장한 걸가 하버드 대학 메비우스라는 학자인데, 메비우스 학설이라고 해서 아프리카에서 인간들이 처음 살았다. 인류가 처음 출현했는데 얘네가 처음 딱 탈출해서 간 거는 요거. 공부를 잘 못한 애들. 근데 머리가 조금 더 좋아져서 탈출한 애들, 나중에 아프리카를 뛰쳐나와서 만든 백인종 애들이 만든 게 요거다라는 학설이 메비우스 학설이에요. 다 잊어도 돼. 그냥 뭐다? 서양이 좀 더 잘났다라고 말한 거야. 근데 그걸 뒤집으려면 주먹도끼가 동양 어딘가에서 나와야 되잖아. 안 나왔었어. 근데 경기도 연천 전곡리에서 이게 빵 터진 거야. 1970년대. 난리가 난 거죠. 세계 역사학계를 뭐 한 거야? 확 뒤집어 버린 사건이 여기서 발견된 거야. 그것도 되게 우연찮게 발견된 게 우리가 발견한 게 아니에요. 미군 하사. 미군들 들어왔잖아.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한 보엔이라는 사람이 미군 하사로 와 있다가 자기 한국인 여자친구를 만나고 여기를 거는 거야. 이 강가를 같이 걸은 거예요. 근데 뭐 했습니까? 걷다가 돌을 하나 발견한 거지. 내가 또 역사학도라고 앉아가지고 돌을 본 거야. 물론 여자친구는 짜증냈을 거야. 야 빨리 와! 하니까 잠깐만 하고 이제 돌을 딱 했는데 자기가 수업 시간에 배운 이 돌인 거야. 그래서 그 돌을 들고 가서 얘가 서울대에다가 박물관에다 전화를 한 거죠. 내가 거기서 역사를 전공한 미군인데 아무래도 이게 이상하다. 내가 수업 시간에 배운 것 같다. 그래서 딱 서울대 역사 발굴팀이 딱 들어갔는데 난리가 난 거지. 이건 세계 역사학계를 한번 뒤집은 거예요. 그래서 아슐리안계 주먹도끼가 어디서 발견됐다? 경기도 연천군에서 발견됐다라고 한 거야. 역사를 뒤집은 사건. 됐어요? 중요한 중에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외워두셔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있습니까? 동굴 나와야 되겠네. 동굴. 어디 있어요? 창원? 충북 청원이에요. 두루봉 동굴. 여러분 처음 배우시는 분을 잊어먹지 마세요. 출제자는 친절해 불친절해? 매우 불친절해요. 출제자가 내면서 문제를 내면서 우리 수험생이 문제를 틀리면 어떠지? 조금 쉬운 단어로 바꿔줄까? 개소리예요. 그냥 나와 있는 대로 줍니다. 근데 여기 충북 청원 가봤어? 청원? 청원 가봤어? 여기 살면서 청원 안 지나가 본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가 서울 갈 때 신탄진으로 기차 타고 가면 신탄 다리 딱 건너면 철교 건너면 나오는 데가 어디야? 청원이야. 이렇게 청주가 돼 있으면요. 청주가 돼 있으면 청주를 둘러싸는 게 청원군이야. 근데 이거 어떻게 됐어? 통합됐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제가 청원 두루봉 동굴이라고 가르쳤는데 문제에 청주 두루봉 동굴이라고 나와도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야. 옛날엔 청원군이었고 지금 통합됐어? 안 됐어? 됐잖아. 얼마 전에 됐잖아. 몇 년 전에. 둘 다 맞는 거야. 출제자는 불친절해도 전 친절합니다. 여러분 청주 두루봉 맞아요. 청원 두루봉 맞아요? 안 맞아요? 둘 다 맞습니다. 청원 두루봉 동굴이에요.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제천 전말동굴. 충북 제천 전말동굴 있고요. 그 다음 뭐 있습니까? 평남 상원군 뭐 있습니까? 검은 모루 동굴이에요. 동굴 3인방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동굴 3인방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청원 두루봉 동굴입니다. 왜냐? 여기는 한반도를 통틀어 사람 머리부터 발끝까지 유일하게 다 발견된 거예요. 머리뼈만 발견된 거, 어금니뼈만 발견된 거 다 있었는데 여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유골이 다 나왔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이게 어디? 청원 두루봉 동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청원 두루봉 동굴은 뭐라고 할까? 요 아이의 이름 다 복원했을 거 아니에요. 좀 이따 볼 거예요. 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해서 다 임고를 걷어가지고요. 이걸 복원을 했어요. 근데 이름을 붙여줘야 되잖아. 뭐라고? 두루봉인? 대부분 그 지역을 해요. 근데 여기는 우리나라 역사학회가 조금 발전하고 나서 했어요. 이 동굴을 발견한 사람이 여러분 신기한 거 없습니까? 대부분이 나오면 평양이나 아니면 충북 충남이에요. 충북 단양, 충북 제천, 충북 청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기가 뭐가 많아? 석회암지대야. 석회암지대는 무슨 동굴이 있어? 석회동굴이 있어요. 여러분 뭐 종류석하고 석주 막 이런 거 나온 거 있잖아요. 석회동굴이 많은데 여기가 잘 안 썩어. 용식작용이 일어나서. 그래서 많은 거야. 이거 광산을 채굴하려는 어떤 김응수 씨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박흥수 씨가 뭐 한 거야? 석회 광산을 캐려고 막 돌아다닌 거야. 근데 막 동굴 안을 들어갔더니 후레쉬를 비춰놨더니 희미하게 뭐가 있으니까 전화를 한 거야.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 석회업만, 그러니까 시멘트업만 생각했으면 어때? 전화 안 하고 그 동굴 그냥 부셔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건 발견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됐지요. 근데 발견하고 충북대 역사발굴팀에 전화를 한 거야. 이거 발견했는데 아무래도 사람 뼈인 것 같다. 좀 찾아봐라 라고 해서 그분한테 감사하다고 해서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그분 이름 따서 흥수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흥수아이 구석기유적 발견된 데 청원 두루봉 동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있습니까? 집자리 나왔죠? 막집이란 거 나왔잖아. 이거 어디? 충남 공주 석장.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충북 제천 창내 유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북쪽은 많이 뺐어요. 북쪽은 좀 이따 책 보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까 물고기 조각 어디서 발견됐어? 단양 수양계에서 발견됐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다 떼고요. 제가 연관관계 있는 것만 추렸습니다.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추렸어요. 요거는 필수로 외우세요. 이거 말고 조금 더 찾아드릴게요. 우선 요거는 외우자라고 한 거예요. 자, 이제 끝났어. 자, 지울 거야, 이제. 자, 구석기 시대. 집에 가면 문제 암기해야죠. 이해됐으니까. 1번. 몇만 년 전? 70만 년 전. 뭐 보고 알아? 단양? 아니. 단양? 금굴유적. 헷갈렸어. 두 번째. 도구. 댄석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주먹도끼. 어디서 발견된 거? 경기도 연천? 전곡리.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가면 경기도 연천 전곡리 가면 무슨 축제 한다고 했죠? 구석기 축제예요. 구석기 축제예요. 그래서 막 돌 깨고 이런 거 해. 세 번째, 옷 입었어 안 입었어? 네, 옷을 제작하진 않았다라고 하고 가죽 같은 걸 걸쳤다라는 거야. 네 번째, 식. 농사는 못 져서 사냥과 뭐 했다? 채집을 했다. 다섯 번째, 주. 어디 살았어? 동굴. 그 다음에 바위 그늘. 그 다음에 막집 같은 데 살면서 이동생활을 했다라는 거야. 여섯 번째, 사회. 가족 있어 없어? 없어요. 무리지어 지도자에 따라서 평등한 생활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일곱 번째, 조각. 유물. 물고기 조각 같은 거. 물고기 조각. 공주 석장리에서도요. 뭐 있습니까? 가축 같은 거. 그러니까 그 동물 같은 걸 그려놔요. 뼈 같은 데다 그려놨다라는 거고. 여덟 번째, 유적지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갈게요. 조금 더 디테일한 거. 여기. 이게 70만 년 전부터 쭉 있잖아요. 신석기가 10,000년 전이니까 약 69만 년 동안 뭐 합니까? 69만 년 동안 구석기였어. 근데 도구에 따라서 이 구석기를 구별한대요. 첫 번째는 전기 구석기라고 하고요. 전기 구석기는 어떤 거야? 예, 대표적으로 도구에 따라서 나누는데 하나의 도구로 여러 용도를 사용했대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뭐 있습니까? 주먹도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주먹도끼 용도는 사냥도구이기도 하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사냥도구고 그 다음에 조리도구고 뼈를 깨기도 하고 식물을 채취하기도 하고 나무를 하고 동굴을 다듬을 때도 쓰고 정말 멀티였다는 거야. 근데 불편해 안 불편해? 여러분 소껍데기 먹어봤어요? 소껍데기. 돼지 껍데기 먹어봤어요? 돼지 껍데기를 뭐라고 하지? 수구리라고 하죠. 수구리. 돼지 껍데기 안 먹어봤어요? 먹어봤어. 맛있어요.
소주 안주는 기가 막혀요. 고기를 먹다가 막판에 쬐끔 모질라. 고기 1인분 시키긴 돈이 좀 아까워. 그럴 때 뭘 시키는 거야? 돼지 껍데기를 시키는 거죠. 그럼 돼지 껍데기는 거의 한 반 가격이나 3분의 1 가격으로 하잖아요. 자, 그럼 소껍데기 먹어봤습니까? 소껍데기 먹어봤어? 진짜? 사주는 사람 없었어? 소껍데기 먹어봤어? 먹어봤어? 여기서 또 미안해가지고 소껍데기 못 먹어요. 여기 있어. 여기 가죽 못 먹잖아.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씹지 못하는 소가죽, 동물의 가죽을 뭐 해야 돼? 벗겨내야 돼. 쉬울까 어려울까 이걸로? 어렵겠지. 그래서 시대가 지나면서 언제? 중기 구석기 시대는 어떻게 된 거야?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뭘로? 네, 한 개의 도구로 한 가지 용도로 사용하는 걸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긁게하고 밀게라는 뭐 하는 거? 조리도구. 고기를 자르거나 가죽을 벗겨내는 도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얘는 그냥 대강 깨면 되는데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네, 이렇게 나와요. 커다란 돌인데 이거보다 더 커야 돼. 이걸 몸돌이라고 하고 이걸 땅 때려가지고 이제 돌을 떼냅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격지라고 합니다. 이 격지를 뭐해서 잔손질을 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딱 단어로 나오는 게 아니라요. 문장으로 나와요. 한 줄짜리 공무원은 경찰 같은 경우는 세 줄짜리, 네 줄짜리까지 나오는데 공무원은 딱 한 줄짜리 문장으로 나오거든요. 자,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중기구석기에는 긁게와 밀게가 대표적인 도구로서 몸돌에서 격지를 분리해서 잔손질을 해서 사용하였다. OX? O라고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걸 설명을 안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져 안 그려져? 안 그려질 것 같아서 설명한 거야. 이해됐습니까? 하나의 도구로 하나의 용도를 사용했는데 몸돌, 커다란 돌에서 격지를 떼어내고 이걸 잔손질해서 사용했대.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겨. 후기 구석기 사회에서는요. 좀 신석기로 넘어갈 때 하겠지만 사냥해 가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멀리서 동물을 잡을 수 있는 창 같은 게 필요했단 말이야. 그래서 후기 구석기의 대표적인 거는 뭐 있습니까? 예, 용도를 제작 기술이 훨씬 더 많이 발전한 거야. 그래서 뭐냐? 승배 찌르개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승배 찌르개는 창 같은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래서 뭐해? 나무를 박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홈이나 낫같이 나무하고 연결하는 이 부분을 뭐라고 불러요? 승배라고 불러요. 그래서 돌을 이렇게 다듬은 거야. 그래서 승배 찌르개라고 하거든요. 승배 찌르개. 그럼 얘는 어떻게 설명할까? 만들 때 여기랑 똑같은데 잔손질을 할 때 뭐가 들어가요? 돌 같은 걸 이렇게 떼냈는데 이 부분 이렇게 파야 되잖아. 그래서 다른 돌을 대고 때려가지고 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쐐기를 떼고 잔손질을 하였다라고 하면 언제 되는 거야? 후기 구석기가 되는 거야. 그럼 문제 이거 틀리게 낼 때 어떻게 냈을까? 이거 기출문제로 나왔었어. 어떻게? 자, 주먹도끼는 뭐다? 그러니까 그 쐐기를 대고 잔손질을 해서 만든 구석기 도구이다. OX, X.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얘는 그냥 깼다고 끝. 근데 얘는 뭐 했다? 잔손질했다. 얘는 뭘 대고 잔손질했다? 쐐기를 대고 잔손질했다. 그래서 이거를 전기구석기, 이거를 중기구석기, 이거를 후기구석기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몇 개 끝났어? 8개 끝났습니다. 이렇게 8개 뭐 하셔야 돼?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갔죠? 자, 여러분 이번 시간 거 다 잊어먹어도 되는데 자, 오리엔테이션에서 2개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 이해. 두 번째는 이미지.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스토리는 다 들어갈 테니까. 그러면 구석기 이미지 기준 세웠어요. 자, 첫 번째 시기, 두 번째 도구, 세 번째 의, 식, 주, 사회, 유물, 유적. 이렇게 8개에서 하나씩 메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게 너무 어려우면 한두 시간 더 들어보다가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상담해 드릴게요. 그렇죠? 그럼 잠깐 쉬었다가 진도 나갈게요.